안녕하십니까. 노동법 과학서입니다. 우리 노무사에서 꽃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노동법이에요. 우리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개념 원리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우리 특히 우리 노무사 노동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1차는 객관식이죠. 그래서 원, 투와 관련돼서 원 25문제, 투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노동법을 준비하실 때 항상 1차 수강생들은 2차까지 우리가 시험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노동법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이야. 우리가 노동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바로 우리 근기법상 바로 근로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돼서 근로를 목적으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2조 1호와 관련돼서 2조 1항 2호에 관련돼서 규정을 해놨다고.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봐요. 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임시직은 불문합니다. 근데 단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를 목적으로 해서 무상 안 돼요. 무상 대가니까.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니까 무상 또는 임금이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해오듯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장, 사업이란 하나의 행동 주체가 유기적 관련 어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사업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이란 작업이 수행되는 단위 장소,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장소적 개념을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돼. 근로를 정신노동, 정신노동 말씀드렸고요.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돼요. 그럼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고용대를 그리해서 종속적 근로 허용. 이걸 조심해야 돼.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 공속관계에 있는 자, 해당하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걸 바로 법률 분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대법원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 법리와 관련돼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인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육장에게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판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례 관계에서 그러면 종사용 종속 관계 전부의 판단 기준이야.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의무 내용을 사용하는 자가 정하는 업무 내용을. 취업해서 복, 그래서 복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 그래서 감.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이게 구속받는지. 노무자의 재원과 스스로 비품 원자재, 그래서 도입니다. 도구를 소유하기 위해서 소예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그 키워드를 잡으라고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노무 사업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자의 제공관계에서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이 있는지, 그래서 전속성, 기본급이나 고용급에 정하여지는지, 그래서 여기 기본급, 그 다음에 고정급,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엄청 증산할 수 있는지, 사회적 보장제도 장입니다.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조합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를 잡아서 내복, 감시, 도, 소대윤, 대개전, 대개, 정기, 고소장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적관계의 존버 판단 기준, 이거는 반드시 우리 9개 정도는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정하는지, 업무 내용을 정하는, 상자가 정하는지, 복무,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도구를 소유하거나 사회삼자를 권하여 대응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응용할 수 있는지, 자, 이윤 창출, 대상적 성격인지, 제공관계 개전입니다. 자, 기본거, 그래서 기고장, 기고소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9개가 바로 근로자의 기준. 자, 사용 종속관계의 존배 판단 기준 9개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오지 않으면 2차 과목에서는 2차는 우리가 써줘야 되거든. 쓰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종속관계의 존배 판단 기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법원 판단 기준에 이제 변화가 서서히 오겠죠. 자, 정례 판례는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을 요소로 했으나 이후에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변경했다라는 것. 그럼 상당한 지휘 감독 또한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지 고정 임금이 있는지, 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청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만으로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기계기구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자로 단정하지 않아야 판단한 사례가 적재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서 핵심 가는 것인지 업무의 내용이 그 사업의 운영의 핵심 요소인지 판단의 근거로 본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대법원 판단 기준의 변화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판례의 평가가 있죠. 판례에 의해서 근로자의 개념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종속성을 중심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판례의 평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몇 개 한번 보죠. 자, 전화, 권유, 판매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전화, 권유, 판매원들이죠. 업무의 운영 수칙과 스크립트를 가이드라인에 관련 업무를 준수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한 업무 수행의 내용과 방법들이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지, 자, 섭외 영림, 이쪽 계약서의 언거들의 업무 운영 수칙 위반 시 징계 해고에 상하는 계약 해지 불이익이 규정되고 있는 점, 피고는 업무 분량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업무 경우를 분류하여 통보서, 유형서, 등급표를 마련하고 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획수에 따라서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저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의 차감 계약 해지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화 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점. 자, 피고의 정규적, 정규직 지원인 매니저라는 원고 등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출근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일별로 목표 통화 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등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화 권유 판매원들의 업무 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하였고, 자, 그러면 전화 권유 판매원으로부터 일정한 양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9시 30경부터 18시 30경까지 근로시간을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함으로써 지각, 조퇴, 무단이탈, 결근 등의 경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적게 분배받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결과가 된다는 점, 원고들은 내근직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 운영 수칙과 스크립트에 따라 전환을 하는 업무의 성격상 피고가 제공한 사무 상당한 비용이 들 여지가 없고 사무실, 전화, 건물 등의 물품의 업무 수행에 추가로 드는 상당한 비용이 들 여지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원고들은 계약 은행의 신용카드 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 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대응이 금지되었는지, 자,
자, 응고들의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 정보 변경, 캐시백 서비스 안내, 일시백의 할부 전화, 업무 등 수행하기도 하였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생산성 수단 등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로 한 점 등 실질적 업무 수행, 자, 업무 수행 불량 또는 업무 운영 수칙의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종속적인 관계를 봤다라는 거예요. 판면도 우리 전화권유 판매 사원들도 우리가 근로자의 종속경영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대판 2016년 10월 27일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의 근로성을 봤으니까 그러면 임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자, 그러면 임원의 근로성을 약속을 하다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문제는 임원입니다. 자, 임원은 일반적으로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죠. 근로기본법상,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임원이야.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즉 임원이 되겠죠. 자, 이사이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임원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우리 판례의 태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이사의 지위와 보수의 성격이 나왔네. 자, 이사의 지위와 보수의 성격. 자,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기법상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의 지위와 보수의 성격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자, 판단의 전제는 뭘로 된 근기법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의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까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돼서 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존속관계의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의 판단. 그럼 여기에도 이제 갖다 붙여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임원이 근로기준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보죠. 임원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이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법상 근로기준에 해당한다. 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자, 관련 판례와 관련해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자, 대표이사의 이제 퇴직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7조의 1항은 근로경기법 제2조 1항의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의 퇴직금, 우리가 이제 근기법상 퇴직금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 근기법상
자, 그러면 공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퇴직금은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대표이사와 관련돼서. 자, 그럼 한번 보죠.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비등기 이사의 사용자성은 어떻게 된가? 우리 이사는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등기 이사의 사용자성 보죠.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겨냥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사죠. 등기사.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죠. 담당 업무 처우 개선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처리하여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라고 써서요. 자, 그러면 비등기 이사의 사용자성을 우리가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어떻게 될 건가? 잘 우리가 요 근로자성. 그러니까, 자, 근로자의 근로자성, 그 다음에 임원의 근로자성. 대표적으로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준하는 기타에 준하는 수업에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노조법상 노동조합법이죠. 노조법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우리 노조법 2조 1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달리 사용자에게 현재 근로죠. 근로기본법과 달리 사용자에게 현재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법상 이제 근로자의 개념을 분석하면 법률 규정을 보자. 다시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을 불문합니다. 임금, 근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하고 급료는 임금과 같은 등을 가진 용어라고 보아야 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은 임금이 아니면서 임금과 비슷한 수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의하여 생활하는 자란 다른 수입이 없거나 임금 등의 수입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현실적인 임금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뿐만 아니라 임금의 수입을 얻으려는 자, 그래서 장래적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우리 근로자와 관련돼서 개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법원 규칙과 같아요. 급의 지부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고 이거의 급료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그래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분석해 본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생활하는 자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자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당연히 포함된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보죠. 대법원 판례. 종래의 판례는 어떤 판례인지 한번 보죠. 종래의 판례에서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 내지 사회 종속 관계가 없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건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면 현재의 판례는 어떤지 봅시다. 최근의 판례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임금 목적과 근로자의 개념의 차이, 입법 목적과 근로자의 개념의 차이.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반면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 공급자 사이의 단결권을 이거죠. 단결권. 자, 단결권, 단체 임동권, 단체 교섭권이죠.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법 목적에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과거에는. 자, 과거에는 동일하게 봤지만 지금은 뭐다 상이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동조합 조직 형태에 따른 근로자 개념. 자, 그럼 보죠. 일전 상제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 조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전속관계를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자, 노조법 2조 1호 4호의 라모 공문의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의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구체적인 구직적인 자도 노동 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련 판례를 보죠. 우리 대표로 항만 근로자 관련돼서 항만 노조법상 근로자성 어떻게 된 건가? 판례의 구체적인 판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노동조합법 2조 1호 4호 단서 라목 근로자라 함은 특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자, 영일만 신항 내 항만 창고 등 각 분야 하역 및 운송 보관업 이와 유사한 하역과 일용 작업이죠. 직역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는 그들에 의한 노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조합원들의 취업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이지 취업 자체는 자, 혁신시되어 이 사건 항만에서 원고의 조합원들에 의한 노무 공급 등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단순한 실업자 내지 구직자와는 구별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항만 항운 노동조합에서 조합으로서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신고 당시의 근로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보장할 수 없는 등 여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10년적인 판례지만 항만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지금 근로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자, 노무 공급 관계의 실질이 주로 하나의 사업의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자,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를 소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자,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를 소위 특수 형태 근로자. 자,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일반적으로 특수 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근로자에 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건기법 혹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근로자성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상 인정연부는 어떻게 볼 건가. 특수 형태의 고용자는 건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한번 가보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자,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데 해당하며 판례의 사회적 종속관계를 판단 지표로 통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법무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언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하견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성실의 처리를 위험으로 삼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기본급여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온청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를 질의를 인정받는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 종속 관계의 판단을 우리가 본다면, 자, 판단 기준이 이제 판단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종래 판례는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적으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 또한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지, 고정급 위험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온청 지도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자, 판례는, 자, 그러면 종래 판례. 그래서 판례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뭐냐? 레미콘 운송 차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 노조법상 근로자를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대체로 부정하는 경향을 바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성 최근은 부정하고 있다. 자,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사례가 있어요. 캐디 아시죠? 한참 시끄러웠던 겁니다. 자, 노조법상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개혁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징표를 임금의 존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사상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자, 근로자의 특립하여 자신의 의무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영위할 수 있는지 주로 업무의 종속 및 독립자성을 판단해서 평가 요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판례 최근 대법원이 하려는 게 골프장 캐디 사례를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학습지 이제 교사 사례가 있어. 학습지. 요즘 또 말이 많았었죠, 최근에. 자,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학습지 교사 사례를 보면, 자, 노동조합법상 입법 목적과, 자,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적으로 비춰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자, 판단을 하였으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교사 사례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전제로서 그래서 요거 자 입정입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성. 그래서 입정.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거 보필. 그래서 요게 키워드입니다.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과 보필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판단 기준은 우리 한번 보죠. 자,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자, 소득에다 줄잖아요. 소득이. 특정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자의 제공의 계약 체결. 그래서 여기입니다. 체결. 자,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개예요, 소개. 자,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을 통해서 자, 시장에 접근하는지. 그래서 요 4자입니다. 자, 그래서 4.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제공자의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으로 전속적인지. 그래서 사법전. 자, 그 다음에 9번 5번과 관련돼서 특정 사업자의 노무 제공자의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에 있는지
자, 노무 제공자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근로수익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자, 그래서 소득이 계약 내용을,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법률 관계에 전속적인지, 그 다음에 감독 관계에서 수입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는 거.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라는 게 바로 우리, 자, 그래서 이제 특수 종사자들, 근로자들, 특수형태의 근로자들. 자, 판례에 대한 평가는 한번 보죠.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엄격한 사용 종속상의 기준을 가지게 판단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완화된 사용 종속상의 기준과 경제적 종속성의 관점을 넓게 반영하는 이 원칙, 근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상권 보호의 필요성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폭넓게 인정하여 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 최근에 판례에 되려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KD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노조법상 피고가 KD의 근로 내용,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필요한 작업 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며 노무 이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고 업무 내용이 단순 노무 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피고가 제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 기회를 제공받고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요. KD 비액의 액수도 KD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 KD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용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자, 피고가 정하는 출장 순번에 따라서 출장할 때 자신의 출장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실제로 자, 사건 골프장의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보시면 골프장의 KD들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으로서 자,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도 나왔죠. 판결하면서 노무를 제공한 특정 사업장인 참가인과 대등한 이치에서 노무 제공 요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상권을 보장한 것이 헌법 33조 지에 부합한다.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근로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안녕히 계십시오.